공군이 신청사 이전으로 비어있는 예청사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청사 자리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 진입로에 들어설 예정이던 상직문 건립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상직문 건립을 위해 만든 임시도로가 안전 문제로 운전자 이용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와 도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게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예술중학교 설립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예술중학교 설립에 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3월 고흥군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사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고흥군은 전통적인 원도심 생활권역인 구청사 주변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청사 이전 이후 아직까지 구청사 주변은 우려했던 것만큼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진 않습니다. 현재 신청사 주변에 별다른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데다 대규모 개발 행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77년 만에 행정관서가 빠져나간 고흥읍 원도심 활성화 대책은 여전히 고흥군의 고민거리입니다. 우선 고흥군은 구청사 자리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천경자 아트센터 건립과 연계한다는 구상이지만 천하백 유적과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대안을 찾기로 한 겁니다. 구청사 건물을 철거한 다음 고흥 아문과 존심당의 원형을 잘 보존해 고흥 정원이 조성됩니다. 국비 40억 원과 군비 6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구청사를 철거하고 공원 조성해서 이제 군민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2단계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보건소 신축 이전과 청소년 도서관 건립도 도시재생 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 9월 출범한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과 처리시설의 도입 검토, 민관 협치기구 설치 등 모두 6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 권고안을 순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지난 100일 동안 현장 조사와 정책 토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양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예술중학교 설립에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27개 초등학교에 의뢰해 지난 10월 22일부터 10일 동안 2학년에서 5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707명 가운데 62.3%가 예술중학교가 설립되면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20년 개교 예정인 가칭 창의예술고 설립은 73.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으며 보통은 17.8%,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2.4%로 조사됐습니다. 7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여수 상직문 건립공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 만든 임시도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추진되고 있는 여수 상직문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마지막 작업인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전면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여수시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지난 5월부터는 공사가 아예 중단됐습니다. 장기간 논의 끝에 양측은 전용도로 옆으로 임시도로를 낸 뒤 차량을 우회시키기로 합의했고 이후 2달에 걸쳐 공사를 마친 여수시는 지난 12일부터 우회도로를 운영한다며 공고까지 냈던 상황. 하지만 불과 사흘 뒤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우회도로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현 자동차 전용도로 한 차선의 폭은 3.5m, 반면 우회도로는 3.2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진출입구의 굴곡이 심한 데다 갓길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차로폭이라든지
평면 선정도 이 정도는 이상으로 좀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 상태로 개통할 경우 사고는 불보듯하고. 반면 여수시는 우회도로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국토관리사무소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뒤늦게 안전성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은 조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만 1억 2천만 원. 두 기관 모두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뒤 다시 운영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징문 건립에 들어가는 돈은 늘고 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진 채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흥군 일자리창출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 의원과 경제인협회장, 입주기업 대표, 일자리 관련 부서장 등 15명의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에서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 대상기업과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조례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내년부터는 일자리 창출의 영역 확대와 실행력 향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발령받는 자리인 농촌마을 면장에 민간인이 처음으로 임명됐습니다. 순천시는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나감 면장에 신기로 포항 노다지마을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노다지마을은 연매출 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농업회사 법인으로 신 면장은 이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잘 사는 나감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나감면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가운데 개방형 직위로 공모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광양시 중군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트럭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승용차와 SUV 차량 2대가 잇따라 추돌했고 마주오던 승용차가 부서진 트럭 파편에 맞아 일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8살 정모 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일대 교통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사고로 도로 위에 서 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부른 참사였습니다. 전남도가 교통사고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마음껏 인구 10만 명당 510명으로 전국 평균 435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망자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남에서는 하루 1명꼴로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망사고는 도로 폭이 좁고 갓길이 없는 지방도로에 집중됐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살 이상 노인층이었습니다. 운전 문화도 뒤떨어져 전남의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속도 위반자가 60%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분야 지역 안전지수가 4년 연속 5등급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지역이 넓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운전자 과실로 이렇게 보고 과속에 의한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전남도가 종합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통안전 업무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또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올해보다 2배 늘린 3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주요 과속 구간에 190대의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인보호구역과 마을 인접도로 주민보호 구간을 새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농어촌도로 갓길을 정비하고 도심 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사업을 목포시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교통사고를 재난, 재해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만권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여수시, 광양시 산단 입주업체들은 오늘 각 지역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고 물 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폐수 배출을 최소화하고 빗물을 재사용하는 등 공업용수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광양 축산업협동조합 임직원 1동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장수마을 주민 1동 57만 원, 순천시 덕연동 6통 주민 1동 36만 5천 원, 고흥군 도양읍 잠두마을 주민 1동 31만 원, 녹동 2구 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신정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덕연동 19통 주민 1동 27만 원, 고흥군 도하면 여의천 마을 주민 1동 25만 3천 원, 광양제철소 도금정비 2섹션 정혜성 등 5명 25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5구 마을 주민 1동 25만 원, 고흥군 도하면 대통마을 주민 1동 20만 9천 원, 고흥군 도하면 수덕마을 주민 1동 20만 9천 원, 화옥마을 주민 1동 20만 3천 원, 여수시 국동 주공아파트 2단지 주민 1동 15만 원, 대표회장 박종열 10만 원, 안종준, 정민혜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학년도 일반대와 전문대학 수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별 수시 예치금 납부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됩니다. 수시 합격자들은 이 기간 동안 합격한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납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시 모집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 지원자들은 통상 2군데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는데 이 기간 합격자의 20-30%가 연쇄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 인턴제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대학생 행정 인턴 15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신청을 받은 뒤 31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인턴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시청 각 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여수시가 정한 생활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폐윤활유 수거량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폐윤활유 회수량은 모두 142톤으로 지난해 84톤보다 69%가 증가했습니다. 해경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윤활유 용기에 고유번호 스티커를 붙이는 윤활유 용기 실명제를 올해 관내 모든 수협으로 확대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전남 농산물의 직거래 형태 판매액이 2,20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시군의 농산물 유통식품 분야 46개 지표를 집계한 결과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올 한해 2,207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시군 농산물 유통식품 분야 평가에서는 해남군이 대상을, 강진과 담양군, 영광군이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